지난 6월 경기도 팔당에서 전국의 댐 관리 단장들이 긴급히 모였다. 이날의 화두는 다름 아닌 가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마른 장마가 이어지자 물 부족 사태에 대한 우려가 서서히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다. 중부 지방의 가뭄이 심하기 때문에 걱정들이 많으시고, 그래서 그 비상 연기 운영을 시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을 좀 확인을 하고 국민들께도 알릴 것은 아니고 해야 된다 해서 오게 됐습니다. 2015년 한반도의 하천들은 마른 땅으로 변해버렸다. 수십 년 만에 찾아온 혹독한 가뭄. 하늘에선 비가 멈추고 대한민국은 메말라가고 있다. 대지를 적시던 물이 사라지고 타들어가기 시작하는 한반도. 가뭄으로 신음하는 대한민국이 되살아날 길은 무엇일까? 충남 서부 지역의 물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보령댐. 총 저수량 1억 1,700만 톤의 이 댐은 최근 유례없는 변화를 겪고 있다. 여기가 가물막이 댐의 정상부인데요. 98년도에 댐이 지어지고 나서 텅 비어버린 댐의 내부. 예년 같았으면 수십 미터 깊이의 물이 차 있었을 이곳을 지금은 걸어서 들어갈 수 있다. 평상시 우리가 물을 채울 때는 바로 아래에 있는 74m 선까지 채우고 있고, 예년 평균 같으면 저 밑에 물대 있는 선 있죠. 거기가 68m 정도 선인데 그 정도까지 물이 차 있어야 맞는데 현재는 그보다 약 12m 이상이 낮은 그런 수위입니다. 수십 년 만에 바닥을 드러낸 보령댐. 이곳에 있어야 할 물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올 장마철은 거의 전국이 마른 장마. 작년 장마철은 북한강 유역이 전부 마른 장마. 그러니까 2년 연속 마른 장마였단 말이죠. 1년만 연속, 2년 연속 되면 이게 견디기가 참 어려운 게 우리나라 물 살리면 그런 구도 하에서 댐을 짓고 보를 지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을 지금 넘어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보통 1년 12달 중 1월부터 6월까지는 비가 잘 내리지 않는다. 그러다 7, 8월이 되면 어마어마한 양의 장맛비가 내리게 되고 9월부터는 다시금 갈수기가 시작된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전역의 댐과 저수지는 7, 8월에 내리는 비로 1년 12달을 견딜 물을 보충받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보령을 비롯한 충남 서부 지역은 물이 풍족해야 할 시기임에도 이처럼 물 부족에 직면해 있다. 수십 년 만에 찾아온 가뭄. 보령 땅은 이미 말라 들어간 지 오래다. 충남도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금강수계에 해당이 되겠죠. 그 금강수계에는 다른 수계에 비해서 물을 담아놓을 수 있는 그릇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이제 가뭄이 들었을 때 더 가뭄을 심하게 겪는 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댐과 보등 저수시설의 현황을 살펴보면 충청 지역의 저수시설 개수는 경상도나 전라도, 경기도에 비해 크게 낮은 것을 알 수가 있다. 가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충남 서부 지역의 물을 책임지던 보령댐의 고갈. 그 여파는 댐 주변으로 점차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보령댐으로부터 물 공급이 줄어들자 바다와 가까운 대천천 하류는 물이 완전히 말라 바닥을 드러내버렸다. 물 절약을 독려하는 현수막도 거리마다 걸려 있었다. 그리고 가뭄의 여파는 보령댐과 멀리 떨어진 지역일수록 심각하게 나타났다.
충남 태안의 재래시장. 보령 때문에 물이 급격히 줄어들자 태안군은 상수도의 수압을 낮추며 급수 조정을 시작했다.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장의 상인들. 이들은 가뭄에 대해 과연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물이 약해요. 약하니까 불편하지. 씹다 마르니까 머리가 아플 때도 그렇고. 그게 약하더라고. 내가 여기 2층에 사용하고 있거든요. 여기 밑에 치면 2층에 물이 조금씩 나와요. 이래요. 반찬을 만들어 파는 황영남 씨의 가게 1층 개수대. 그전보다 수압이 낮아진 탓에 장사를 하기가 영 불편하다. 생활 공간에 있는 2층으로 올라가 보았다. 1층에서 물을 쓸 때면 2층의 물은 더 약해지기 때문에 장사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또한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소리부터 약해지고 벌써 수압이 약해요. 그래가지고 주들도 이제 그전 같지 않고 물을 아껴 쓰는 게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먼저 뜨거운 물 나오겠군요 하려고 하면은 뭐 바가지다 물을 받고 그러면 또 나중에 사용하고 그래요. 여기는 참해요. 여기는 복받은 데라고 했거든요.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저런데 눈사태가 많이 나도 여기는 그게 없었고 비가 많이 와서 막 그 피해를 엄청 가도 여기는 그게 없이 살아서 여기 태안이라는 데는 복받은 데라 소리가 있고 살았어요. 근데 이번에 이게 최고 우리들이 최고의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물 부족을 점차 피부로 느끼기 시작한 시장 상인들. 수십 년을 이곳에서 살아온 이들에게도 낯설기만 한 이번 가뭄은 일터뿐만이 아니라 이들의 일상마저도 바꿔놓고 있다. 태안의 한 아파트. 싫어한다고? 태안 지역의 물 상황이 나빠지자 이 아파트는 주민들의 참여 속에 자율적인 급수 조절을 시작했다. 알았어. 그 실상을 보기 위해 한 가정을 방문해 보았다. 회장님. 안내를 받아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화장실. 우리 이 소변 같은 것은 사실은 좀 약간 냄새 나긴 나지요. 근데 화장실 욕조는 단수에 대비해 물을 가득 채워둔 상태였다. 그냥 다 들어가가지고 비어 있는 것이 없었어요. 이번 뒤에 오전 10시까지는 물이 나와요. 정상적으로 10시부터 딱 단수가 돼가지고 오후 4시까지 완전히 전기를 꺼서 일체 펌핑을 못 오도록 이렇게 이렇게 전체가 안 나오는 거지 낮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욕조에 물을 좀 비상으로 받아놨다가 이걸 가지고 우선 저 대변 봤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내리고, 그다음에 소변을 봤을 때는 한 2번이나 3번 정도 이렇게 봤다가 그냥 내려버리는 거. 태안 지역 아파트의 급수 조절은 관리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대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 정해진 시간에 아파트의 중앙 수도관을 잠궈 아파트 전체의 물 공급을 차단해버린다.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은 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밤 시간에 다음날 사용할 물을 미리 받아두고 이마저도 아껴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막 틀어놓고 옛날처럼 막 하는 게 아니고 받아놨던 물다 일단 한번 헹기고 헹길 때도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그냥 그 헹기는 물 밑에다 받으면서 헹기는 거니까 그걸 다시 활용하는 거예요. 그 헹겼던 물을. 예를 들어서 김치를 담그겠다 하면은 사전에 물 나올 때 모든 걸 하고 그것을 이제 물 안 나오는 시간을 염두에 두고서 이제 생활을 해야겠죠. 가뭄으로 인해 송두리째 달라진 삶의 방식. 불과 수개월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낙동강수계나 한강수계나 금강수계나 이렇게 큰 강이 지나가는 쪽에서는 또 이제 다목적 댐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반해서 제 충남 서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없거든요. 없다 보니까 오히려 똑같이 비가 덜 오더라도 가장 피해를 좀 심하게 입을 수 있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죠.
현재 충남 서부 지역은 보령시를 비롯해 8개 시군이 자율적인 급수 조정을 시행하고 있다. 가뭄이 심각해지자 정치권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지난 11월 11일 정부와 여당은 가뭄 해결을 위해 2,03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예산 투입이 결정되자 관련 부처의 후속 조치들이 속속 진행되기 시작했다.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민안전처에서는 가뭄 해결을 위해 정기적인 논의기구를 마련했는데 바로 가뭄 대비 관계부처 합동 TF다. 이 TF는 각 정부 부처 간 가뭄 정보를 공유하여 효율적인 가뭄 대응을 하기 위해 시작되었는데 주로 가뭄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정부 부처에서 참여하지만 현재 심각한 가뭄을 겪고 있는 지자체에서도 함께 동참하고 있다. 직접적이고 세부적인 가뭄 대응 정책들이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총 2,037억 원에 해당하는 국비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한 바 있고, 이에 따라서 국민안전처에서는 예방저수지 농업용수 공급에 대한 응급조치 사업의 해당 여부를 해당 국민부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날 점검회의에서 논의된 여러 가뭄 대응책 중 하나는 바로 농업용수 공급. 추수가 끝나고 겨울이 오고 있는 이 시점에 왜 농업용수에 관한 이야기가 벌써부터 흘러나오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가뭄에서 피해 생기는 것이 생활용수가 부족해서 생길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사실은 필요한 것이 농업용수입니다. 농업용수는 우리나라 전체 용수, 1년 용수의 50%를 농업용수에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한 두세 달까지는 농업용수가 많이 필요 없는 시기입니다만은 내년 2월 이후에는 농업용수가 많이 필요합니다. 농업용수의 소비량은 그 시기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데 현재와 같이 추수가 모두 끝난 가을철부터 이듬해 초까지는 농업용수가 거의 필요하지 않지만 농번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는 상당한 양의 물이 농경지에 사용된다. 문제는 시간. 충분한 예산이 있다 해도 물 부족을 해결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대비를 서두르지 않는다면 내년 농산물 생산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 같은 우려는 이미 올해 초 현실로 나타난 일이 있다. 경기 남부 지역에 가뭄이 들어 논에 충분한 물을 댈 수 없게 되자 모내기 한 논의 벼들이 죽어가기 시작한 것이다. 뒤늦게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발벗고 나섰지만 인근의 저수지들은 이미 말라버려 물을 구할 수조차 없는 상태. 결국 한강까지 급수차를 동원해 쉴 새 없이 물을 공급해야만 했다. 그러나 한정된 숫자의 급수차로 엄청난 넓이의 농경지에 충분한 물을 대기에는 어려움이 많았고 농업용수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피해 농가는 늘어만 갔다.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가뭄이 지속될 경우 농업 생산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데 이는 물 부족 문제가 농촌이나 일부 지역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과연 도시의 시민들은 가뭄에 대해 얼마나 체감하고 있을까? 평소에 좀 물 쓰시는데 불편이 느껴지시는지 어떠세요? 아니, 전혀 느끼는 거 없어요. 저희는 평상시에 활동하던 대로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아침 저녁으로 샤워를 2번 정도 하는 정도로 좀 물을 여유 있게 사용하고 있는데 실생활에서 솔직히 불편함은 없는 것 같아요. 전국적인 가뭄에도 불구하고 서울 시민들은 가뭄의 심각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태. 뿐만 아니라 급수 조절을 하고 있는 지방 도시들과 달리 서울의 물 사정은 심각하지 않아 보인다. 왜일까? 국가에서 물 관리를 하는 사람들은 그 서울 사람들이 서울권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거든요. 서울 사람들은 거의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 딱 보면 한강에 막 물이 꽉 차서 내려가거든요, 항상. 서울을 가로지르는 광활한 물줄기 한강. 지난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바닥을 드러낸 적이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한강 상류에는 수많은 댐들이 존재하는데
발전댐과 다목적댐을 포함해 그 수가 무려 10여 개에 이른다. 이 댐들이 남한강과 북한강에 위치해 한강의 물끓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강은 홍수나 가뭄에도 큰 어려움 없이 서울에 물을 공급해왔다. 마치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튼튼한 버팀목이 되어온 한강의 댐들. 이들 덕분에 서울의 관문에서 바라본 한강 상류는 언제나 평화롭기만 하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저류량을 가진 큰 댐이 북한강의 이제 소영강댐, 또 남한강의 충주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히 물을 많이 담아놨다가 장마철이나 홍수 때 그러다가 이제 우리 봄이나 이럴 때 우리가 갔을 때 물을 흘려보내주기 때문에 한강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그렇게 뭐 물 때문에 크게 문제를 겪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강의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목적 댐은 바로 소양강댐과 충주댐. 소양호와 북한강을 잇는 소양강댐은 총 저수량 29억 톤의 거대한 다목적 댐. 그리고 이와 함께 남한강에 위치한 저수량 27억 톤의 충주댐이 사실상 한강 수계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한강 상류의 물 상황은 과연 어떤 상태일까? 전국의 모든 하천과 댐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물관리 종합 상황실. 거대한 전광판에는 전국 주요 댐의 발전량과 수량이 표시되고 있고 각 권역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이곳에서 바쁘게 각 지역의 물 상황을 감시하고 있다. 전국에 있는 다목적댐의 수위 현황이라든지 저수위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고요. 전국의 이제 그 가뭄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광판에 비친 텅 빈 보령댐의 모습. 그리고 그 위로 한강의 정보들이 보인다. 수도 서울의 물 상황은 과연 어떨까? 한강 수계에는 소양강댐과 충주댐이 주로 수도권에 용수를 공급하고 있지만 한강 수계에 있는 수력발전댐과 지금 연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쪽에서 취소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도록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 하더라도 내년 홍수기 전까지는 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댐의 역할로 물 공급에 절대 어려움이 없다는 한강. 과연 한강은 안전한 것일까? 북한강 상류와 인접한 강원도 인제군. 북한강 상류의 상황을 묻기 위해 부평리 박성근 이장을 만났다. 부평리는 북한강 상류 소양호와 인접한 마을. 직접 우리를 호수 주변으로 안내했다. 박성근 이장이 처음 우리를 안내한 곳은 한 마을 주민의 집. 동시에 인제에서 수십 년 동안 어부로 살아온 박광준 씨는 북한강의 산증인. 그게 어떻게 물이 없는 거 어떻게? 그거 어떻게 하냐고 큰일 났어. 그의 집 마당에는 그가 어부임을 보여주는 물건들이 쌓여 있다. 올해는 붕어가 이것밖에 못 잡아. 고기가 안 올라와서 물이 없으니까. 쏘가리 뱀장어 빠가살인데 없어. 안 올라왔어 고기가. 물이 없으니까. 올해는 고기 잡기를 거의 포기하다시피 한 박광준 씨. 오랜 세월 동안 이곳에서 어부로 살아왔지만 이번 가뭄은 이런 그마저도 고기잡이를 포기하게 만들었다. 만선의 기쁨은 이제 먼 옛날의 이야기가 되어 추억 속에만 남아있다.
그렇다면 가뭄은 이곳 어부들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을까? 박광준 씨를 따라 들어간 창고 안에는 꽤 크디 큰 물고기들이 헤엄을 치고 있다. 붕어와 잉어들이다. 붕어, 잉어는 다 건강들하니까 별 수입이 안 돼. 푼돈이고 드문드문 살아오니까. 근데 빠가사리, 쏘가리는 대량을 팔 수가 있고요. 그래서 수입이 되는 거죠. 소양강의 물이 줄어들면서 물고기의 숫자뿐 아니라 종류 또한 줄어들었고 고기를 금을 가득 잡아도 돈이 되지 않는 상황이 오기 시작했다. 냉동고 안에는 팔지 못한 붕어와 잉어들이 꽁꽁 얼어붙은 채로 수북히 쌓여 있다. 소양호의 모습을 가까이 보기 위해 물가로 나가보았다. 차가 멈춰선 곳에는 여전히 흐르고 있는 강이 나타났고 저기 쭉 보이는 선수물 물가 근처에는 어민들의 것으로 보이는 어망들과 고깃배들이 보였다. 과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여기가 이제 수몰지구예요, 수몰지구. 우리가 물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이 땅은 무슨 다른 용도로 쓰는 게 아니고 그냥 물을 차 있는 수몰지구 땅. 지금은 이제 가물어서 이게 다 노출돼 갖고 지금 이렇게 사람이 왔다 갔다. 원래는 물이 있으면 이 물이 우리 집 앞에서 배를 타야 돼. 예. 집 앞에서 배를 타야 되는데. 근데 물이 없으니까 일로 밀어온 거야. 부평마을은 원래 소양호에 둘러싸인 형태의 마을로 박광준 씨는 원래 집 앞에서 배를 타고 어업을 위해 소양호로 나갔다. 하지만 가뭄으로 인해 물은 저 멀리 500m 바깥까지 밀려났고 한때 물이었던 이곳에서 배를 타야만 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소양호의 모습을 자세히 보기 위해 배를 타고 물 한가운데로 나가보기로 했다. 잔잔한 물 주변으로 한때 물속에 잠겨있던 땅과 수초들이 보였다. 물 한가운데 배를 멈추자 배 바로 아래로 강바닥이 보였다. 강바닥의 모래를 퍼올릴 수 있을 만큼 물이 줄어든 것이다. 바닥이 다 보이고 지금 배가 겨우 지금 꼭 가는 시점. 옛날에 찰 때 고기도 많고 광활 하니까 막 고기들이 활동량이 많았는데 거기 올라올 데가 없어. 숨을 데도 없고. 그러니까 전부 모래로 미끄러졌어요. 그 전에 물이 깊었어요. 자갈 보이는데 뻘에 자꾸 쌓이니까. 그래서 여기 깊었던 데인데 얕아요. 근데 조금만 1m도 안 돼. 한때 배를 타고 자유롭게 오가던 38대교. 그러나 지금은 강의 물이 줄어 강바닥과 배가 맞닿아 더 이상 가까이 갈 수 없다. 소양강 댐도 지금 저수율이 사상 최저로 내려가서 24%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가뭄이 지속이 된다면 수도권을 포함해서 서울까지도 제한급수 안 하겠다는 약속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갈 수가 있을 겁니다. 물 공급 중단의 파급 효과는 최근의 사건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지난 10월 발생한 김포 지역의 단수는 불과 38시간 동안 지속됐음에도 수많은 가정에서 불편을 겪었고 이 지역 상인들의 영업마저 중단되면서 큰 피해를 낳았다. 이에 앞서 충북 청주에서는 무려 3일 넘게 지속된 단수 사고가 있었다. 수자원공사와 소방서가 발벗고 나서 물을 공급했지만 수천 세대의 주민들에게 물을 공급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단수 사태로 인한 피해 보상 절차가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다. 안 나오죠. 그래서 지금 여기 만약 안전하리라 믿었던 한강 상류의 급격한 변화로 한강물이 말라버린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전문가와 함께 도심 지역의 단수가 가져올 수 있는 현상들을 예측해 보았다. 단수가 시작되면 가정과 상업시설의 물 공급이 중지되면서 일상과 영업에 크고 작은 불편들이 야기되기 시작하고
농촌의 저수지 및 지하수를 도시로 수송하기 위해 엄청난 자원이 투입되기 시작한다. 만약 단수가 수일 이상 지속되게 되면 시민들은 불안에 휩싸이게 되고 식수에 대한 사재기가 시작될 수 있다. 일시적으로 식수회사의 주가가 폭등하는 현상들도 나타나게 되고 지하수원을 가진 아파트의 가격 상승도 일어날 수 있다. 단수가 10일 이상 지속되게 되면 농산물 생산량이 감소하기 시작하고 사재기가 증가하면서 가격은 급등하고 비싼 돈을 주고도 농산물을 구입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전국의 모든 학교들이 사실상 무기한 휴교에 들어가면서 공교육뿐 아니라 사교육까지 지장을 초래하게 되고 수자원이 남아있는 농촌 지역으로 이주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증가한다. 단수 20일째, 정부는 농산물을 비롯한 생필품의 가격을 동결시키고 일부 품목은 배급제가 실시되기도 한다. 또한 전국 곳곳에서 정부에 항의하는 소요 사태가 발생하고 치안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한다. 단수 30일, 물을 필요로 하는 공산품의 생산이 중단되고 주가와 국가 신용 등급이 폭락하게 된다. 또한 정부는 야간 통행 금지 등 강력한 치안 강화 조치들을 시행할 수 있다. 단수가 2달 이상 지속되면 위생 악화로 가축 농가에서 전염병이 유행하기 시작한다. 1차 산업 전반이 위기에 빠질 수 있다. 또한 개인 위생마저 악화되면서 전염병이 유행하고 영유아와 노약자들의 사망률부터 증가하기 시작한다. 물 공급의 중단이 사회 혼란을 넘어 사회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것이다.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인해서 문명이 멸망한 사례는 한 경우도 없었지만은 가뭄으로 수많은 문명이 멸망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야 문명, 그다음에 앙코르와트 문명. 사실 이런 지역들은 그 아열대 지역들에 있어서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가뭄이 드니까 그 문명들이 다 멸망하고 말거든요. 이 정도로 가뭄은 우선 당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물 부족이라든가 이런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혹독한 가뭄의 사례는 이미 해외에서 여러 차례 관찰되어 왔다. 브라질 토칸칭스주, 가뭄이 빈번히 일어나는 곳이지만 10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찾아오자 물 부족과 전력난이 심화되고 전 세계 커피 가격의 상승까지 야기했다. 캘리포니아 역시 지난 4년간 역대 최악의 가뭄이 찾아왔다. 저수지가 모두 마르고 대부분의 농업 생산이 중단됐다. 주 정부는 개인의 물 사용에 대한 철저한 규제와 감시를 시작했고 주민들은 까다로운 규제에 따라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나라별로 좀 다른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호주 같은 경우는 가뭄 현상이 좀 심해지고 있고 인도 같은 경우도 가뭄 현상이 일어나면서 산불 같은 것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 초부터 엘니뇨가 계속 발달을 하고 있었고 여름, 가을, 현재로 오면서 점점 더 강하게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엘니뇨는 겨울철에 최고조로 발달하게 되고 11, 12월로 가면서 이제 더 발달하게 될 텐데요. 엘니뇨란 남아메리카 해역의 해수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지는 현상으로 온도차가 2.6도 이상 되는 슈퍼 엘니뇨도 이미 여러 차례 발생한 바 있다. 엘니뇨가 발생하면 겨울철 이상 고온, 가뭄, 때로는 폭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것이 만약 기후변화 때문에 생긴 가뭄이라면은 작년 올해가 아니라 내년 또 이어지고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 가장 긍정적인 경우라 해봐야 6월 말까지 가뭄을 벗어날 길은 없습니다. 11월 18일 서울 무역전시장에서는 물안보 정책 심층 대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정부 주요 인사들과 학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현재 우리나라 물관리 시스템의 문제점을 찾고 개선하기 위한 의견들을 공유하고 특히 현재 심각한 단계에 와 있는 가뭄의 해결책에 대해 논의하는 장 또한 마련됐다. 우선 이제 통합적으로 생각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와 정책이 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아마 현재 국회에서 물관리 기본법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통합적으로 각 기관 간의 역할을 유기적으로 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체계가 되고 이에 기초해서
국민들을 고려해서 물 관리를 서로 협조적으로 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이것이 통합 물 관리의 기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합 물 관리는 수량과 수질뿐만 아니라 하천 생태계와 문화까지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물 관리 방안으로 지역 간 물 분쟁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물 관리 방법이다. 응급적인 조치로 충남 서부 지역에 대해서는 노 관로를 교체한다든지 또 백제보 하류에서부터 보령댐까지 물을 공급하는 그런 도수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완벽한 그런 대책을 위해서 댐과 댐 간의 연결이라든지 아니면 광역사무소의 연결, 또 대체수사원을 위한 해수담수화 시설 등 각종 계획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요. 충남 부여군. 이곳에서는 지난 10월 말 본격적으로 시작된 도수로 공사가 한창이다. 2월 말 완공을 목표로 쉴 새 없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 과연 이 사업은 가뭄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 금강에서 보령댐을 잇는 도수로 공사는 현재 가뭄으로 고통받는 충남 서부 지역의 8개 시군 48만 명의 주민들의 급수 불편을 해소하고자 4대강 사업으로 확보된 여유 수량을 보령댐에 비상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충남 서부 지역의 현재 사용량을 사용한다면 보령댐이 2월 초에는 저수위, 3월 달에는 고갈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수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2월 말까지는 도수로 공사가 완료돼서 11만 5천 톤이 공급돼야만 세공용수에 대해서 20% 감량된 양이지만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2월 말까지는 완료를 해야 됩니다. 현재 이곳에서 진행 중인 도수로 공사는 금강물을 끌어와 보령댐에 비상 공급하는 사업으로 금강 백제보에서 보령댐까지 약 21km 구간의 수로를 놓는 대규모 사업이다. 내년 2월 도수로 공사가 완료되면 충남 서부 지역의 농업용수 확보에 큰 역할을 하게 된다. 이 같은 도수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전국에 모두 3곳. 총 예산 1,000억 원 규모의 이 사업은 내년 봄 고갈 위기에 있는 댐과 저수지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현재 시급히 진행 중이다. 현재 보령댐을 비롯한 위험수위 수원지의 저수량이 고갈되는 시점은 내년 3월. 공사가 제때에 맞춰진다면 지역민들의 일상은 물론 한 해 농사 또한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물을 지키기 위한 방법은 대규모 공사만은 아니다. 지난 11월 9일 충남 홍성에 도착한 K-워터의 탐사 전문가들. 이들은 물이 새는 상수도관을 찾은 기술자들로 누수 상수관을 찾아 새는 물을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준비해온 탐사 장비와 함께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이동한다. 도대체 이들은 어떻게 땅을 파지 않고도 물이 새는 상수도관을 찾아내는 것일까? 정밀적으로 정확한 위치를 찾기 위해서 하는 이 노면 탐지기라는 장비인데요. 이거는 이제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확산을 해서 이 기계가 확성을 시켜줘서 이걸 가장 가깝게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상수도관이 매설된 곳은 땅 밑 수미터 아래. 만약 수도관이 파열되어 물이 새게 되면 그 소리가 새어나오게 되고 탐사관들은 이 소리를 통해 누수관의 위치를 파악한다. 현재 전국에 매설된 수많은 상수도관 중 상당수가 이와 같은 누수 상태. 일부 지역에서는 그 양이 매우 많아 물 공급에 큰 장애가 되기도 한다. 전국 주요 도시의 누수율 현황을 살펴보면 강원, 전남 지역의 누수율이 매우 큰 편으로 나타나고 충남 서부 지역의 일부 도시들은 그 수치가 심각한 수준이다. 누수 수도관 정비 사업은 물 부족 해결에 있어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중대한 과제인 것이다. 충청도 전체 평균은 15.7%고 특정 지역, 충청남도 서북부 지역 8개 시군은 25%까지 합니다.
상수도 관망 사업을 해서 우리가 누수율을 10% 이상, 10% 이하로 줄이고 유수율을 90% 이상 끌어올린다면 지금 충청남도에서 겪는 그런 각 가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새는 물을 찾아 막는 일. 지금 대한민국은 단 한 방울의 물이라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물을 지키기 위해 보다 도전적인 시도를 한 곳도 있다. 포항에 위치한 국내 최대 규모의 제철소. 뜨거운 열기 속에서 한 해 4천만 톤이 넘는 철강이 생산된다. 그 공정 과정에서 소비되는 물의 양 또한 엄청나다. 가열된 철강을 식히고 세척하기 위해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고 있는 물. 기록적인 가뭄에도 이 제철소의 물 공급은 과연 문제가 없는 것일까? 제철소의 물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곳에서 그 답을 찾아보기로 했다. 작년 8월부터 그전에는 그 댐수가 주로 이제 저희들이 여기로 공급을 받아서 이제 깨끗하게 만들어서 현장을 공급을 했는데요. 작년 8월 이후부터는 포항 시민들이 쓰고 버리는 생활 호수를 여기서 받아서 8만 톤 일일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용수를 저희들이 받는 수급처가 좀 더 다양화된 것이 그 차이. 제철소는 포항의 형산강에서 필요한 물을 얻는데 안동댐과 이마댐에서 온 물은 포항 시민들의 식수로 약 24만 톤, 공업용수로 약 22만 톤이 사용되는 상태. 포항시 전체에서 소비하는 물의 약 반 가까이가 제철소에서 소비되고 있는 것이다. 가물 때는 저희들이 물론 식수는 지금 저희들 단수하고 또 겨울때 운영도 했습니다만은 공단은 사실은 상당히 조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어려울 저녁에는 사실은 좀 가동을 중단하고 또 낮에는 좀 또 이래 하고 그래서 격일제로 가동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물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대안이 제시됐다. 지자체와 기업, 한국환경공단이 함께 머리를 맞댄 끝에 생활 하수를 정화해 공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탄생시킨 것이다. 이 시설의 지하에는 포항 시민들이 사용하고 남은 하수들이 쉴 새 없이 정화되고 있다. 그 생생한 광경을 바로 발 아래에서 지켜볼 수 있다. 최종적으로 정화된 물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정화가 완료된 물은 다시 형산강을 통해 바다로 흘러가기 때문에 항상 꼼꼼히 확인해야만 한다. 모든 정화 작업이 완료된 물은 현장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검사 장비를 통해 물의 오염도를 면밀히 확인한다. 전체 우리 포항시 식수가 보면 공업용수와 식수가 지금 한 46만 톤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보면 22만 톤이 공업용수입니다. 공업용수인데 그 중에 10만 톤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공업용수를 재용을 해서 이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저희들이 공업용수를 10만 톤을 재이용하다 보니까 수자공사에 공급받는 걸 그만큼 전략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약 한 40% 공급량의 4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자체와 기업, 공단이 함께 이뤄낸 정화시설. 이제 제철소는 시민들의 물을 빼앗아가는 괴물이 아니라 시민들이 쓰고 남은 물을 받아 수익을 내고
다시 깨끗한 물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고마운 존재가 되었다. 물을 지키는 일, 새로운 아이디어와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 이제 우리는 새로운 답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국민들이 홍수에 대한 경각심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가뭄에 대한 경각심은 이제 별로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냐면 국가 차원에서 가뭄 예경보 시스템 같은 걸 만들어서 어느 정도 물이 부족하면은 국민들한테 지금 이 정도입니다 하고 홍보하는 시스템을 갖춰서 국민들도 자연스럽게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급수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홍성. 이곳에서도 사람들은 물 절약을 실천하고 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물건 많이 사시고요. 네,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물 좀 아껴서 그렇게 쓸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셔야 돼요. 보령댐이 이제 고갈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 물을 어떻게 하면 아껴 쓸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제 화장실 절수 방법과 욕실 절수 방법, 또 부엌에서의 절수 방법, 또 빨래할 때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가뭄이 가져다준 가치 있는 교훈. 그것은 다름 아닌 물의 소중함. 어쩌면 이 지역의 사람들은 정말 가치 있는 무언가를 얻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 없이 그냥 막 썼지. 근데 이제 요 근래 들어서 자꾸 이제 그게 나오니까 진짜 이렇게 좀 아껴 썼더라면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런 좀 마음은 있어요. 기관들 또한 국민들의 인식 전환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물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일. 그것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물 관리의 길이 아닐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속담 되지 않습니까? 물 써서 쓴다. 그 물을 써서 마음대로 써왔는데 현대는 물 써서 쓰는 세대가 아니고 물이 다 돈이거든요. 지금 생수값하고 휘발유값하고 아마 생수가 더 비싸죠. 그런 세대인데 이제는 이제 우리 인식을 바꿔서 물 아껴 쓰고 함부로 쓰지 말고 하는데 그런 시대가 점차점차 오리라고 보고 이미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뭄으로 신음하고 있는 한반도. 비록 조금 늦었을지 모르지만 이 땅에는 맑은 물과 물을 소중히 여기는 건강한 정신이 남아있다. 변화와 위기 속에서 끊임없이 답을 찾아왔던 우리이기에 자연은 남아도 또 한 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지 않을까. 지금 수도꼭지를 더 물이 잘 나올 겁니다. 다만 이게 언제까지 지속된다? 개런티는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그걸 피부에 느끼지 못하고 계시는데 이걸 꼭 안 온다는 약속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시민 한 분 한 분께서 물을 절약해 주셔야 이 가뭄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2015년 우리는 중대한 기로에 섰다. 혹독한 가뭄 속에서도 우리는 물을 잃지 않을 수많은 길을 제시해왔다. 그러나 우리가 되찾아야 하는 것은 비단 눈앞에서 사라진 물뿐만은 아니다. 물의 가치와 소중함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위기의 때에 우리를 구원할 진정한 해답이 아닐까.